확진자와 밀접 접촉한 사람이 음성이고 이 사람이랑 같이 밀접 접촉한 이 사람들까지는 정말 우리 주변에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안녕하세요. 희원다움TV의 이희원입니다. 여러분, 주말 잘 보내셨어요? 저는 주말 동안 코로나 의심 환자가 다리 건너 있어서 그 환자와 제 지인이 어떻게 앞으로 행동해야 되는지 그 상황에 대해서 정리하느라 머리가 너무 아팠어요. 그런데 그 상황을 맞닥뜨리면서 제가 의료진임에도 불구하고 잘 모르겠고 헷갈리는 부분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여러분께도 한번 말씀드려 보려고 해요. 지금 워낙에 접촉자들도 많고 제 2차, 3차 접촉자들이 많은데 그 사람들은 어떻게 행동 지침을 해야 되는지 그러한 수칙은 없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겪었던 상황을 말씀드릴게요. 서초구에 59세 확진자가 한 명 나왔어요. 대구 신자인데 그 과천 신천지에 와서 2월 16일 날 예배에 참석하셨었어요. 그리고 제 남자친구의 회사 동료가 과천 신천지에 다니는데 이분이 이 확진자와 같은 날, 같은 시간에, 같은 공간에서 예배에 참석을 하신 거예요. 회사 동료들이 이분한테 보건소 가서 검사를 받아봐라. 같은 공간에 밀접 접촉을 했으니까. 그래서 이분이 이번 주 토요일 날 아침에 보건소를 가신 거예요. 그래서 보건소에 가서 뭐 자기 상황을 얘기했더니 이분이 증상이 없으세요. 보건소에서는 체온만 체크해보고 열이 나지 않으니까 아무런 지침 없이 집으로 그냥 돌려보냈다고 하시더라고요. 보건소에서 그렇게 대응을 했을 리가 없다고 생각을 해서 이분이 방문하신 그 보건소에 제가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같은 날 같은 시간에 예배를 참석하셨고 오늘 아침에 거기 보건소에 갔다 왔는데 그냥 발열이 안 나니까 그냥 가라고 하셨다더라 했더니 보건소에서는 알아보겠다고 하시고 이분한테 연락을 해서 확인을 하셨어요. 밀접 접촉자로 생각을 하셨는지 어저께 밤에 보건소 직원이 이분 자택에 가셔서 검사를 하셨거든요. 오늘 일요일 오늘 12시쯤 검사 결과가 음성으로 판정이 됐어요. 음성으로 판정이 되더라도 뭐 2주 있다가 아니면 퇴원해서라도 양성이 나올 수가 있잖아요, 지금. 그래서 이분은 2주 자가격리를 들어가셨어요. 그런데 이분이 토요일 날 보건소에 검사를 하시기 전에 이미 이분 회사 동료들과 접촉을 했어요. 서로 마스크를 끼지 않은 상태에서 접촉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분이 양성이 나왔으면 이분과 접촉했던 회사 동료들은 모두 밀접 접촉자여서 검사하고 자가격리가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음성이 나오시니까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는 보건소에서 얘기를 안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걱정을 하는 건 이분과 밀접 접촉을 했던 회사 동료, 이 회사 동료와 남자친구가 이제 같이 같은 방을 사용해야 되는 상황이 온 거예요. 남자친구는 아직 이 모든 사람과 접촉을 한 적이 없거든요. 이 사람들은 지침이 어떻게 되는지 이 사람들도 불안하잖아요. 사실 이분이 지금은 음성이지만 자가격리하는 동안 증상이 나타나서 확진이 나타나게 되면 이 사람은 밀접 접촉자니까 바로 검사 대상자가 되는 거고 지금 남자친구는 아무런 사람을 만나지 않았는데 회사 동료니까 같이 만약에 숙소 생활을 해야 되면 이 사람들과 밀접 접촉이 되는 거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이 확산을 막으려면 이분이 자가격리 하시는 동안 이 사람들도 자가격리를 시켜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다시 검사를 해서 음성 판정이 나와야지 이분들도 그때까지는 자가격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만약에 이분 혼자 그냥 격리 상태고 이분들은 당장 내일부터 아무런 지침도 받지 않고 일을 나가게 해버리면 거기에서 이미 다른 사람들을 만나서 접촉자가 돼버리는 건데 이분만 2주 자가격리를 시키는 게 의미가 있나 싶어서 보건소에 다시 연락을 했더니 밀접 접촉자가 우선 음성이 나왔기 때문에 이 접촉자가 2주 자가격리 하는 동안 이 사람과 밀접 접촉을 했던 2차 접촉자 정도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사람들한테는 따로 연락이 간다거나 자가격리를 권고한다거나 이렇지는 않는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이분들은 내일부터 다시 일하러 나가실 거고 개인 위생은 알아서 철저히 하는 걸로
이분들까지 연락해서 행동 수칙이라든지 이런 상황을 전달하지 못하는 거는 단지 인력이 부족해서인지 아니면 이렇게 아직 이분이 음성이시니까 감염이 될 확률이 낮기 때문에 이 사람을 그냥 놔두는 건지 저는 그게 또 궁금했거든요. 감염의 확률이 낮다기보다는 그렇게까지 인력을 사용할 수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도 정말 안전하게 하려면 이분이 음성이 나올 때까지 이렇게 밀접 접촉한 이 사람까지는 자가격리를 해야 하는 게 정말 최상의 시나리오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까지는 제재를 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결론은 진짜 개인이 위생을 신경 쓸 수밖에 없고 이러한 상황이면 마스크를 낀다든지 아니면 되도록이면 알아서 외출을 자제하는 수밖에 없는데 내가 피부에 몸소 느끼기 전까지는 아직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마스크 안 끼고 다니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확진자와 밀접 접촉한 사람이 음성이고 이 사람이랑 같이 밀접 접촉한 이 사람들까지는 정말 우리 주변에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직까지 느끼지 못하셔서 뭐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신다거나 그러신 분들 있으시면 우리 주변에 누가 이렇게 있는지 몰라요. 그리고 이분들이 또 모르셔서 그냥 밖에 막 이렇게 마스크 안 끼고 돌아다니실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 건강은 내가 지켜야 되는 게 맞고 몸으로 느끼지 못하시더라도 되도록이면 안 나가시는 게 좋겠지만 나가실 때는 꼭 마스크 쓰시고 손 깨끗이 닦으셔야 할 것 같아요. 이렇게 연락을 해보기까지는 그렇게까지 심각성을 깨닫지 못했는데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이렇게까지 접촉한 사람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조심해서 나쁠 건 없으니까 건강에 꼭 유의하도록 하세요. 지금 의심 환자들도 많고 해서 놓치는 환자들도 많이 있어요. 이분도 보건소에 직접 갔는데 열이 안 난다는 이유로 그냥 다시 집에 보내신 거잖아요. 이렇게 놓치는 부분도 있고 하니까 늘 다니실 때 당분간은 정말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체험을 하고 영상을 이렇게 켰습니다. 열, 기침, 호흡기 증상 등 경미한 증상이 있으시면 대형 병원이나 응급실, 병원을 먼저 가시지 마시고 보건소나 11339 콜센터에 먼저 전화를 해서 그분들의 행동 지침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움직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우리의 행동 지침 모두 다 아실 테지만 손 잘 닦고 외출 시에 꼭 마스크 하시고 눈 점막을 통해서도 감염이 될 수 있다고 하니까 그냥 외출을 자제하시는 게 가장 최선이지만 항상 위생에 신경 쓰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나라의 고비는 이제부터 시작인 것 같고 정말 피부로 느낄 수 있을 만큼 감염이 많이 확산된 것 같아요. 스스로 위생 잘 지키시고 늘 건강에 유의하세요.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봐요. 안녕.